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4살이고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신혼집도 경기 지역에서 찾으려고 했죠. 이직은 가능했지만 남편이나 저는 아직 서울에 살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 계획이 나온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 제 남동생 신우가 유치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빠가 말하는데 신혼집을 서울에 얻지 않을 거면 왜요? 아마도 저희 회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더 비싸고요. 하지만 지방에서 출발하면 평생 서울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서울에 어떻게든 들어가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와 친한 진태 오빠네도 서울에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건 각자 다른 생각이고요. 서울에 살고 싶다면 서울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빚을 내서라도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니는 신기해요. 돈이 많으면 서울에 집을 하나 사고 회사 근처에도 하나 둔다면 좋겠죠. 서울이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신우는 매번 서울 신혼집에 집착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본인이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때 신우는 결혼한 지 2년 차쯤이었거든요. 그때 신우는 은근히 자랑을 하곤 했지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는 반드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많은 고민을 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신혼집 위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도 그냥 서울에 신혼집을 얻을까? 직장은 서울 쪽으로 다시 알아봐도 되는 거고 굳이 여에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신혼집을 서울에 잡아야 해? 왜냐하면 내 아이 동생 보니까 서울에 톡 가 있으니 어디든 움직이기도 편하고 아이 교육시키기도 좋아 보여서. 우리도 돈이면 서울에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서울로 이사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아? 그럼 그것을 다 대출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대출받아서 열심히 갚으면 되는 거지? 은행 돈으로 다 시작하는 거면 우리 집이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은행 집이라고 해야지.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거지 여러분, 제가 경기도권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몇 번 토론을 했지만 결국 경기권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신혼집은 우리가 살 곳이었거든요. 우리 둘만 서로 괜찮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혼 후 내내 우리 가족 위치에 대해 난리가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실로 항상 불만을 가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가져야 했지만 불행히도 능력 없는 며느리를 맞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우리 아들만이 고생하네요. 제 남편이 능력이 좀 더 있었다면 저도 서울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서요. 당신이 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았던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시부모님은 서울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원 정도에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충청도권에 계셨어요. 분명히 시부모님이 우리보다 시골이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하던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명절에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날이 다른 날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명절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보통 명절에는 시부모님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가면 시어머니는 물론 신이도 의아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 명절 때문에 신우이 집에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신이네 집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인식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우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날이면 그래도 일하나 보다 싶었을 텐데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신우에는 아이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저기 서방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얼굴을 통 못 본 것 같아서요. 다른 날도 아니고인데, 요즘 지방 출장이 많아서요. 그렇게 저랑 있고 싶어 하는데 애가 둘이나 있으니 어쩌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심지어 저희는 제가 애를 보는 것 때문에 요즘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래서 남편이 많이 벌어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신우 남편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심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괜히 가져 신에서 지내서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신우 집에서 모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불편한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문에서 명절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신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남편한테 이번 주에 어머님이 신우의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거야? 가족 모임이래? 나는 그런 말은 적 없었는데 이번 주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 가족 모임이어서 신우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안 가도 되려나. 당신은 엄마가 부르셨다며 가봐야지. 어차피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다녀와. 남편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며 왜 나만 따로 부르셨나요? 집으로 향했어. 제가 온 걸 보니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보고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입었느냐고 물었다. 편한 옷으로 입고 오지 않았냐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입었어요. 어쩌다가 부르시는 건지 몰라서요. 혹시 가족들과의 모임이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렇게 입으면 애들 보기 불편할 텐데 언니, 제 옷을 드릴게요. 이리 와서 옷 갈아 입으세요. 옷을 왜 그렇게 입어도 되고 애들이 뭐 그래? 둘이서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애들을 데려가면 정신없고 성가시잖아. 너에게 맡기고 다녀오려고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른 건 아니라 그냥 신우와 애들을 맡기고 둘이서 놀러 나가고 싶어서 불렀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되물었어요. 그냥 둘만 놀러 가고 싶어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주말에 아가씨 집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 어차피 집에서 쉴 거 아니야?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너는 별일 없다길래 그럼 겸사겸사 조카들 봐주면 좀 좋아. 어머니, 저도 쉬어야죠. 평일 내내 일하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르셨으며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로 신우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손목을 붙잡으며 애원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간다고 그러세요? 우리 잠깐 다녀올 테니까 애들 좀 봐줘요. 진짜 금방 올게요. 사실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니까 찜질방 한 번 못 가겠더라 그요. 진짜 탕에 몸만 조금 담그고 올게요. 언니도 보셨다시피 우리 집에 욕조가 없잖아요. 네, 한 번만요. 그럼 몇 시에 오실 건데요? 저 아이들 볼 줄 몰라요. 1시간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럼 1시간만 부탁할게요. 혹시나 아이들이 배고프면 제가 냉장고에 다 만들어 놓은 걸 대호만 주면 돼요. 신원이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1시간만 조카들을 봐주기 했어요. 근데 1시간은커녕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연락도 안 되고요. 11시에 나간 신우와 시어머니는 저녁 5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이면 된다면서요? 지금이 시간이에요. 아니 형님한테 연락도 없길래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 옷 좀 살거 해서 엄마랑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하느라 가는 줄. 몰랐어요. 백화점에 왜 가는 거지요? 쟤한테는 찜지 한 망 잠깐만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너는 얼마나 오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몰라 안타까운 생각도 안 해보고
조금만 늦게 오니까 난리를 쳐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고 시무룩한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이런 정도도 이해 못 받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관인 게 제게 타박거리고 있었고 군대 가서 아이들 밥은 아직 안 먹였고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 양치도 안 시켰고 낮잠도 못 잤어요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이들만 돌보는 것도 벅차온데 그걸 어떻게 챙기냐는 겁니다. 너는 애를 돌보는 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은 제대로 돌볼 줄 모른다고요?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딱 맞다고요? 몇 시간을 혼자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이건 안 했냐? 저것도 해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고개가 절레절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신우의 집은 얼씬도 하지 않았죠. 연락 와서 신이 집에 오라고 할 때도 남편이 거 아니면 안 가고 회사 일 있다는 핑계로 안 가곤 했거든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날에만 남편이랑 같이 움직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신혼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야 그쪽 근처도 안 가겠다고 다짐했으니 상관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신우의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도 그냥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몸이 편하다고 하셔서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들더라고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기분이었죠.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아버지를 못 보았어요.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여기는 뭐 하러 왔어? 주말이니까 그냥 집에서 쉬지. 에이,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왔는데 심하게 아픈 것 같진 않아. 그냥 연로하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확자라 그냥 가라앉네.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다른 것도 무섭기도 했지만요. 갑자기 살이 빠진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죠.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나 봐 걱정이 되어요? 난 걱정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시댁 이것저것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현관문 앞쪽에 있는 방 안에 장난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회가 며칠 동안 내려왔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딸로서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해봤어요 라고 말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화나시고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딸은 왜 당연해라고 하나요, 혹시요? 서울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 시어머니는 내게 술수를 부려 수아 붙이려다가 나를 째려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졌죠. 그러다 정말 속이 진짜 머리가 나쁘고 성질을 내면서 말했어요. 제가 뭘 더 물어보겠어? 그냥 알겠다고 하며 집을 나왔죠. 하지만 신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칠 뒤에 시댁이 엎어졌어요.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바쁘게 불러들이길래 어떤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허둥지둥하여 시댁에 간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이따가 집에 돌아오면 알려줄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그날 그리고서는요. 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신우의 이혼 소식을 듣고 말했어요. 시댁에는 왜 다녀왔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어머니의 건강 때문이었어요? 아니, 동생이 내가 이혼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다녀왔어요. 아가씨, 거기에 애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부부 문제로 어떻게 아셨어요? 동생이 조카들을 키우느라 바빠. 그래서 일단 엄마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서방님을 못 본 날이 많이 있었는데 신우가 말한 대로 애들을 키워야 해서 회사 업무를 많이 맡겨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 계속 다투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쟤처럼 서방님에게도 많이 간섭하는 것 같아요. 하셨다면 그래서 그런지 건너편 방에서 신유의 작은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싶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이가 이혼을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간섭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저도 내심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신유는 안타깝긴 했지만 그로 인해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난 후에 휴직을 신청했어요. 우리 아이가 유이라 불리는데 빨리 어린집에 보내고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랑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오늘 너무 힘들다고 빨리 와 달라고 하는지도요. 말했잖아. 회사 업무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나와 버려. 아, 그러기는 어렵다. 지금은 야근 때문에 늦게 온 거잖아. 아니라고, 술 마시고 늦게 온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겠지? 나 승진하지 말라고 했잖아. 회식 자리에 가야 할 거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이번 회식에는 사장님도 오신다고 해서 빠지라는 소리야? 나는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고 당신만 기다리는데 당신이 빨리 와줘야 할 거야. 아니야. 친정이나 시댁이나 먼 거리 있으니까? 애 낳고 의지할 곳은 남편뿐이라고 해서 그런지.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 복직이 다가오니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애가 옹알이하고 있다고요? 조금씩 사람처럼 꼬물꼬물 소리를 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죠. 그래서 더 많은 육아 협력이 필요한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엄마네 집과 합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지금은 엄마가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같이 돌봐주는 거지만 함께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충청도 외곽에 계신다 해도 우리 집에서 택시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동하는 시간만 하루에 왕복 2시간이 걸릴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당신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도 지쳐 엄마와 함께 살아도 애는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것을 생각하면 애는 도와주실 테니 안심하셔도 돼요. 저도 요즘에는 정말 많이 지쳤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서운한 모양이에요.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보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더 싫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 진짜 섭섭해요. 남편이 서운해도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와 함께 살기가 더 싫다는 거야? 당신 진짜 섭섭한데 남편이 억지로 함께 살면 어떡해요? 또한 시간은 계속 흐를 테고 애도 계속 커질 테니 하루하루 잘 버티면 돼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둘이 애를 보며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한테 문제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시댁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었어요. 시댁 보일러가 터졌으면 보일러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지. 나한테 알려주면 어찌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랑 함께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런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보일러 고장하셨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모르겠어. 갑자기 폭발했다고 하더니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치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제가 알아볼까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께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야, 됐어. 너 일하느라 바쁠 텐데 너 일 챙기고 우리 보일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는 시어머니를 보면 갑자기 처리된 것 같아서 놀랐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사수적으로 일 하나라도 시키려고 하시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본인 코앞에 리모컨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저를 불러서 리모컨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했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그렇게 퇴근한 후에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아, 지금 가지고 올라갈 게 많으니까 카트를 끌고 1층으로 좀 내려와 줄래? 짐이 무슨 짐인지 내가 카트까지 끌고 가야 될 정도로 많은 거야. 일일이 갖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카트가 있으니까 그거 써서 내려와줘. 남편이 짐이 왜 많은지 모르겠지만 카트를 챙겨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언제 내려가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내려가면 돼. 아이가 지금 놀고 있어서 아이를 챙겨서 내려가는 것은 문제 없어. 아, 지금 막 주차장에서 곧 내릴 거니까 지금 내려오면 돼. 내려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조카들까지 한을 더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당연한 듯 얘기했습니다. 아까 엄마네 보일러가 터졌다고 연락했던데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집으로 모실 거라는 말이었어.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 당연한 건 아니지.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엄마도 그러고 동생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공사 언제까지 하는데? 금방 끝나는 거래? 아니, 말도 없이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온 거지? 2에서 3일 정도였으면 근처 호텔 같은 곳에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인가 했었어요. 솔직히 이것도 싫었지만 조카도 있으니 알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3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며 계속 우리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친정한테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병원 치료 받으셔서 우리 집으로 좀 모셔오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있어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장모님 집에서 오는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1~2달만. 벌써 몇 달째 계십니까?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남편과 대화를 할 때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시어머니께 들렸는지 확인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제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머물 예정이신가요? 처음에는 최소 2달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막막하네요. 또한 사돈은 무슨 생각일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앉아 계시니 결국 친정엄마를 모셔올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시댁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결혼을 하려는 거지 않니? 예전에도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며? 설마 신우가 있는데 신우와 시어머니 둘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살려는 게 말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래도 된다고 해도 시누이는 왜 애를 봐줘야 하는데 남편과 너희 둘이나 생기게 되는데 신우 입장에서 왜 같이 안 살아야 해? 또한 며느리가 있으면 잡다한 집안일은 며느리가 다 해야지. 신우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지 뭐. 내가 고친다고 할지라도 너희 집에 와서 짐딱지도 하나씩 옮기면서 평소에 눌러 앉을 만한 것들을 말하는구나. 나는 친구의 말에는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순간 보일러 고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보일러가 고장나서 우리 집에 온 거였다면 충분히 고치고 남았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이렇게 핑계대고 들어와서 눌러 살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갔어요. 정말 보일러 공사를 하는지 혹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보일러 공사가 거짓말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우리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정말 공사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보일러 우리 집에 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일러 공사인데 다른 부분도 고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일러를 바닥에 깔아야 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나는 생각했다. 거기에 있는 한 분께 가서 공사 기간에 대해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일러 세팅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고 싶은데요.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보일러 공사율 순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싶었죠. 그러나 공사인 부 아저씨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 것으로는 아들러 부부랑 함께 산다고 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공사를 시작할 때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셨거든요. 친구의 말대로 합가를 계획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에서 합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처색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께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춰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벌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산지 5개월 정도가 됐으니 공사도 진행이 될 만큼 된 상태로 보였어요. 그리고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사 비용은 정지 물어봤죠. 그럼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공사를 하는 거면 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들나요? 5천만 원이 그 정도면 턱도 없죠. 제가 저번에 봤을 때만 1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공사하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추가되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1억 5천은 넘을 거예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말이었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에 돈을 어디서 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비상금을 모았다 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돈의 출처를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는데 일단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휴대폰을 가져다가 문자며 은행 어플이며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짓거든요. 이율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려 15%였거든요. 시어머니의 저희 집에 모셔오기 전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지요. 어느 정도 모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저희가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이 어느 정도 있나 보고 만약 우리가 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했을 텐데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 않으니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우선은 남편한테 모른 척하고 다음날 남편한테 지시 물어봤죠. 근데 어이 신 있을 거야? 이제 나갈 때도 되지 않았어. 아, 다른 것도 아니고 보일러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온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쫓아내서 안다려 내가 물어보지도 못해. 솔직히 우리 집에 오래 계신 것은 맞잖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은 그것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동생, 조카를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내실 거니까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남편은 1년 정도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보일러 공사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당신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시댁에도 가봤는데 거기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살기로 해서 집을 넓히다고 하니 왜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목소리 안 낮춰. 밖에 엄마랑 동생 다 있잖아. 어디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난리야, 엘리야.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이것은 학광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 대출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비밀로 할 수 있다고?
당신 이렇게 난리칠 거 아니었지? 우리 엄마 매번 언제 나가냐? 학가는 절대 안 돼. 이래서 난 더 이상 정신이 나간 상태야. 밖에서 시어머니가 듣던 말이든 소리치고 남편도 같이 으박 지르더라. 밖에서 시어머니가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 방에 들어와서 호통치셨어요. 너희는 앞이 방에서 지냈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뭐가 대수야? 어머니가 지방에 살아서 되는 말이지만 우리 집과 어머니 집이 얼마나 먼지 알아? 그리고 우리보다 어머니가 더 시골이에요. 매끄럽게 서두르면 30분 더 거리를 멀게 해서 수리에 대한 화를 내는 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잡아 그럼 제가 지금 가만히 있게 함을 용납하지 못해 아무 말 없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편은 곁에 서서 이제 와서 어떡하려고 하는지라도 말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이 집도 팔려서 몇 달 뒤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몇 달 뒤에 이사를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남편이 말하고요. 그래서 왜 대출을 받았느냐고 질문했더니 저희 집은 쓰여서 대출을 받은 거라는 해명이었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지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공사를 먼저 시작해서 대금을 미리 내야 했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판돈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의 판돈도 은행 빚을 빼면 2억 정도가 남는군요. 남편이 갑자기 신후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이 이혼하면서 남은 대출이 2억이라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동생이 살든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팔면서 2억 정도의 손실을 보았거든요. 지금 2억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의 돈과 빌린 돈으로 신우의 빚을 갚은 셈이지만 돈이 부족해요. 언니, 제가 엄마처럼 살 수 없어요. 서울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갈 건데 아직 방이 안 나와서 잠시 여기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빌라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살 수 없거든요. 오빠에게 서울에서 빌라를 하나 얻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신우는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며 남편에게 돈을 속였었어요. 그러나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 긴장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그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이한테 그 집을 팔라고 했어요. 지금 그 서울 빌라 때문에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요. 당장 집을 팔아야 해요. 왜 그 집을 팔아야 하죠? 오빠가 제게 주려고 해준 집인데 언니가 이러라 저러라 할 권리는 없지 않아요? 아가씨, 오빠 돈은 제 돈이에요. 능력이 안 되면 시골에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아니면 아가씨가 가져간 돈을 전부 돌려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빚내서 해달라고 했어요. 오빠는 그냥 해줬는데 왜 돈을 받지? 얘가 능력이 어디서 견디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야, 내가 왜 못 보았던 돈을 갚자고 하는데 나는 못해. 신우한테 당장 돈 가져오라고 하자 남편도 신하 편에 들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남편과 시모니 그리고 신우를 번갈아 버는데 집구석은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서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나오는 길에 좁은 집에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왔고 그 후에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했어요. 자식이 돼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연세를 고려해서 매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모실 수 있지만 시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면 왜 나 혼자만 모셔야 하나요? 당신이 우리 집으로 시집 왔을 때 우리 부모님도 당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왜 시부모가 나를 낳았나요?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계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빌린 대출금을 저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고 어떻게든 제가 빚을 덜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빌린 돈이라 보니 제가 떠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이런 빚들도 당연히 저랑 부담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린 거겠죠. 때문에 그 또한 그렇고 제가 어떠한 언약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안 와도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저는 보지도 못한 몇 억을 갚으라고 하면 그걸 갚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도 우라통이 터져서 저는 어떻게든 안 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가능했어요. 근데 남편도 이혼 준비를 하며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을 반반해서 돈만 쏠라가는 게 말이 돼? 빚도 같이 나눠야지. 그 빚을 나랑 만들었니? 내가 멋대로 시댁이랑 가하려고 내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아? 당신이 갚는 게 당연하지. 지금 애도 있는데 당신이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가하자는 소리 안 하겠다니까. 당신도.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이 나라 안 살 거야. 내가 이혼한다고 말한 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남편은 이젠 이혼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따져봤을 때 본인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며칠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인 혼자서는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안해.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맘이대로 한 건 내 잘못이야, 이 맞아.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당신도 넘어가줘. 그래. 나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 너도 이해 좀 해줘라. 내가 다 늙어서 자식들이랑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주택을 버렸어. 그럼 아가씨랑 사시던지 왜 우리랑 살림을 해야 해? 합치려 했는데 그는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근데 우리가 서울에 집을 어떻게 줄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이혼한다고 말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합의가 안 돼서 남편은 돈을 더 가져가려고 했고 저는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보니 재산 분할은 결혼했을 때 한 것과 같이 반반으로 결정돼 있었고 남편의 빚은 남편 혼자 다 갚아야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속에 있던 체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에 간 적이 있어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부동산에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빌라 앞에 있는 단독주택이 많이 공사 중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2층 집을 짓고 아들 가족이 살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이 모두 달아서 정신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2층 집 짓는 비용이 얼마나 비쌀지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결국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집을 짓다 보니 결국 도중에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두 가족만을 위해 짓는다는데 너무 걱정해서 그랬는지 집이 그렇게 낡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 집을 짓다 결국 멈추게 된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라면 재산도 뜯기고 비주도 혼자 떠날 테니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시댁집 공사를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에 살아야 할지 결국 시어머니랑 신우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얼마나 웃길까요? 아마도 제가 같이 살면서 빚도 갚고 효도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망쳐 버렸으니 그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했겠죠. 사람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정도면 너무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누가 그런 집에서 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며 직장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없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찌 이렇게 가하면 되겠지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들도 이제는 이혼했으니 이젠 이혼한 딸이랑 이혼한 아들이랑 양쪽에 끼고 살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 저는 큰 집은 아니지만 아이랑 둘이 살만한 28평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은 거와 대출도 좀 해서 남편이랑 살았을 때는 둘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살아서 그런지 혼자 벌어서 아이랑 둘이 사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혹시 더 이상 비감 느끼거나 똥줄을 탈 필요는 없겠죠? 제 개인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